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이메스. 화학원 강의,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요즘 제가 조금 뜸했어요. 중학교 3학년 유튜브 열기하고 중학교 2학년 유튜브 열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를 조금 이렇게 많이 찍느라고 제가 물화생지에 조금, 좀 쉬었었는데, 자, 이제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전 강의에 이어서, 현대 원자무형과 오비탈 얘기할 건데, 현재 원자무형.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부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어가 원자무형을 제시를 했는데, 보어가, 수소의 원자무형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K 껍질, L 껍질, 지난번 강의 했었던 부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죠. 수소는 전자가 하나인데, 주양자수,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그래서 주양자수 N이 1, 그 다음에 N이 2, N이 3, 그 다음에 N이 4,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라이먼, 발모, 파시엔, 요 계열로 가는 건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문제는 다전자 원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전자 원자, 즉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녀석들은 이 전자들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녀석들은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돌기는 하는데, 원자핵 주위를 돌기는 하는데, 특정한 에너지의 준위를 갖고 있는 곳에서 전자가 돌죠. 그래서 돌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오비탈. 그래서 이 전자들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전자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들이 구름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자구름이라고 부르죠. 전자구름. 나중에 이제 중요해요. 쌍극자, 유발 쌍극자, 화투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구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구름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쿠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해결해야 될 부분은 오비탈이에요. 자, 오비탈. 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오비탈. 자, 오비탈 가겠습니다. 이제 오비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비탈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죠. 자, 오비탈이라는 게 뭐냐? 안녕하십니까, 하쿠님. 자, 오비탈이라는 게 뭐냐? 이쪽에다 쓰면 보이실 거예요. 오비탈이라는 얘기는, 전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한 에너지의 세기를 갖는 곳에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를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발견 확률이 있겠죠. 발견 확률.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건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함수예요. 함수. 여기서 함수라고 하니까 또 수학 질문은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다음 카페에 제가 개설했거든요. 다음 카페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여기서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학적인 측면을 얘기하느냐? 수학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과학적인 측면이에요. 과학적인 측면. 그래서 원자 주위의 공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 함수. 아시겠죠? 그럼 전자가 없는 곳도 있을 거고, 전자가 있는 곳도 있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을,
표시를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전밀도 그림입니다. 전밀도 그림. 자, 뭐라고요? 전밀도 그림. 전밀도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점들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쵸?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밀한 곳과 소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밀도로 표현을 해버리면. 쭉! 발견! 오케이. 점 딱 찍어. 쭉! 발견! 쭉 찍어. 그러면 결국은, 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전자가 더 쉽게 발견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전밀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오케이. 전밀도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밀도를 막 찍어요. 오케이? 막 찍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떤 특정한 영역의 경계를 두고, 점들이 거의 없는 영역들이 발생을 하겠죠. 거의 없는 영역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즉,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의 퍼센트가 90%, 자, 기준값은 90%. 90%의 확률,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그립니다. 경계선. 자, 되는 지점들을 경계선으로 그리는데, 이 경계선을 그리는 이 조건이 경계면 그림이에요. 자, 경계면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뭐 전밀도 그림이나 그 다음에 경계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비탈의 종류입니다. 오비탈의 종류. 자,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게 있어? 알았어. 오케이. 얘네들을 가지고 뭐 전밀도 그림, 그 다음에 뭐 경계면 그림 이런 걸 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내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 아시겠죠?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 근데 다만 전밀도 그림이나 그 다음에 또는 경계면 그림을 통해서 오비탈의 모양을 제시를 하죠. 아시겠죠? 오비탈의 모양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에는 S오비탈이 있고 P오비탈이 있고 D오비탈이 있고 뭐 두두 나가면 돼요. 자, 다시 오비탈의 종류는 자 봅시다. 왜 그래? 오비탈의 종류는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비탈 발견함수죠. 오비탈의 종류는 S오비탈이 있고 P오비탈이 있고 D오비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요. 뭐 F오비탈 뭐 이런 식으로 SP, D, F 뭐 F까지는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F오비탈까지는 안 가요. F오비탈까지는 안 가니까 SP, D 오비탈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SP, D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비탈은 SP, D로 주로 존재하더라.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주양자수 표시예요. 주양자수 표시.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양자수라는 얘기는 전자 껍질입니다. 자, 다시 전자 껍질. 자, 주양자수는요, 전자 껍질로 연상하시면 돼요. 전자 껍질. 근데 전자 껍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주기율표에서 제가 분명히 강의 찍어서 올렸는데, 주기율표에서 1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주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죠. 4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1주기가 갖는 주양자수가 1입니다. 2주기가 갖는 주양자수가 2고요. 3주기가 갖는 주양자수가 3이에요. 4주기가 갖고 있는 주양자수가 3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양자수라는 얘기는 주기로 생각하면 돼요. 주기다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주기. 그러면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될 건 주기라는 녀석은 분명히 다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기와 족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주양자수는 주기다. 그럼 주양자수에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보세요.
자, 전자 껍질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껍질이라는 건 전자가 특정 껍질을, 즉 특정 주 양자의 영역을 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주 양자수, 그 주 양자수의 에너지 영역, 이제 뒤에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에너지 영역을 갖는 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네. 그쵸? 아, 그래서 주양자수를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s오비탈이더라? 근데 뭐예요? 1주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케이, s오비탈. 그러면 뭐예요? 1s.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2주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s오비탈이다? 그럼 2s. 3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3s. 오케이. 4주기? 그럼 4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p오비탈은 1은 없어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1은 없습니다. 자, 2p, 3p, 4p,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d오비탈은, 여기는 d오비탈이 없어요. 3d,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이 3이나 2나 1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기를 얘기하고 주양자 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오비탈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갈게요. s오비탈. 첫째, 중요한 게, s오비탈의 모양이 중요해요. 모양은 구형이다, 구형. 공모양이라는 얘기죠, 공모양. 공모양. 오케이. s오비탈은 뭐다? 공모양. 공모양. 자, 잠깐만요. 시간이 11분밖에 안 됐으니까 충분히 설명 가능하네. 자, 언더건님 왜 자꾸 튕기시나요? 튕기시는 건가? 자, 모양이 구형이다. 그럼 얘는, 자, 구형이라는 거 꼭 중요하고요. 구형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형이라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 다 퍼져나간 거니까,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다 퍼져나간 거잖아. 즉, 특정한 방위 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 안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뭐다? 구형이면서 얘는 방향성이 없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없다. 자, 중요해요, 이거. 방향성이 없다. 오케이. 그럼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거리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리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양자에, 즉 모든 주기에 다 발견이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전자 껍질에 한 개씩 존재해요. 자,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s오비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잖아요?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겠죠? 왜? 주기가 전자 껍질이라고 그랬으니까. 4주기는 전자 껍질이 4개겠죠. 자, 그랬을 때 주의 양자수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주의 양자수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주의 양자수가 커질 수 있다.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수소를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그쵸? 수소를 가지고 수소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자,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세요. 주양자수 n이 1, n이 2, n이 3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에너지의 세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즉 껍질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껍질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좋다. 뭐를 알 수 있다. 자, 뭐를 알아낼 수 있다. 자, 보세요. 모든 전자 껍질에 s오비탈이, 즉 1주기에 s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2주기에 s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자, 모든 껍질에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2s도 있고 3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s도 있을 거고, 다 있는 건데 문제는, 자, 1s라는 얘기는 요 녀석일 거고 2s라는 건 요 녀석일 거고 3s, 4s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뭐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세기가 다 같지는 않겠구나. 즉, 1s, 2s, 3s, 4s, 즉 주양자수가, 자, 다시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의 세기는 SO비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세기는 커지겠구나. 즉 따라서 다시 말하면 1S보다는 2S가 클 거고 2S보다는 이건 뭐예요? 에너지의 세기죠? 에너지의 세기. 그 다음에 2S보다는 3S가 클 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다시 말하면 주양자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주양자 수라는 얘기는 주기라고요. 주기는 전자 껍질이고, 아시겠죠?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증가하겠네. 그럼 이것이 에너지의 세기이기도 하지만 크기의 영역을 같은 개념으로 봐줘도 되겠구나 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S오비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 없어요. S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첫째 중요합니다. 첫째 중요한 건 방향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방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만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거리만 판단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리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ES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중에 ES는 어차피 잘 보세요. 이쪽으로 갈게요. 1S 오비탈, S 오비탈에서 1S 주양자 수가 1인 경우는, 자,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요, 이쪽으로 갈게요.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자 발견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자, 전자의 존재 확률을 놓고 봤을 때, 1S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까지만 가면 돼요. 하나만. 왜 그러냐면, 1S는요, 일주기잖아요. 1S니까. 일주기는 전자가 하나고 두 개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각각 5비탈의 전자는 몇 개씩 채워지냐면, 2개씩 채워집니다. 2개씩. 아시겠죠? 2개씩 채워져요. 그럼 결국은 1S는 이 2개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1주기는 1S밖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얘기죠. 1주기는 2S밖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2주기는 2S도 있고 2주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3개니까 1S에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하, 2주기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의 종류가 2개가 나타나는구나. 즉 1S도 나타나고 2S도 나타나는구나 라는 얘기죠. 오케이? 1S도 나타나고 2S도 나타나는구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1S도 나타나고 2S도 나타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3주기는 1S도 있고 2S도 있고 3S도 있으니까 3개만 그려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다? 근데 뭐야? 전자 발견 확률인데, 자, 여기가 1S고 여기가 2S라고 했을 때, 뭐야? 전자 발견? 이거 뭐야? 오야. 중요한 거 나왔네.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 여기. 오케이. 어머, 너 확률이 0인 곳이 있네. 그쵸? 확률이 0인 곳이 있어. 야. 그러면 뭐야? 1S? 2S? 여기에서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구나. 그럼 전자가 발견되지 않을, 즉, 확률의 값이 0인 영역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자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특정한 뭐라고요? 특정한 영역에서만 발견된다. 발견되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반증하면 뭐예요? 전자들이 발견되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전자들은 특정 에너지 세기를 갖는 준위에서 발견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P오비탈은 R형 모양입니다. 자, P오비탈 갈게요. 자, 지우고 갈게요. P오비탈은 R형 모양이에요. 자, P오비탈은 R형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또 P오비탈은
정리를 해야겠죠? p 오비탈도. 자, 지우고 갈게요. 다 쓸다리가 뭐 중요한 부분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p 오비탈은요 R형 모양입니다. 자, R형 모양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보세요. p 오비탈은 R형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 설마 여러분들 R형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R형 이거 드는 거 이런 걸 R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 세대 학생들은 그 언어들을 주로 이제 인터넷 세대이다 보니까 언어들이 자꾸 인터넷 쪽으로 가서 손실되는, 그러니까 언어의 개념을 손실하는 그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R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간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G축이 있다고 했을 때 X축의 R형 요렇게, 그 다음에 Y축의 R형 요렇게, 그 다음에 G축의 R형 요렇게 R형 모양. 아시겠죠? 그래서 p 오비탈은 첫째 중요한 거 정리합시다. 이제 p 오비탈은 R형이에요. R형. 그러면 R형이기 때문에 X축이라는 영역과 Y축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G축이라는 영역에 중요한 거 뭐예요? 방향성이 있구나. 방향성이 있구나. 그럼 아까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보인다. 죄송합니다. 이 밑으로 내릴게요. 이 물칠판의 단점이에요.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여. 자, P오비탈은요 R형이에요. 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S오비탈은 구형이었잖아요. S오비탈은 구형이었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는 게 없어요. 어딜 가더라도 전자의 발견 확률이 비슷한 거야. 공이니까, 공.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공구. 오케이? 그러니까 전밀도 그림이 구형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확률이 어떻다? 발견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방향성이 없었으나 이번에 이 경우는 다르죠. X축의 방향은 요쪽에, Y축의 방향은 요쪽에, G축의 방향은 요쪽에. 그래서 발견될 수 있는 R형이면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X축의 방향으로 또는 Y축의 방향으로 또는 G축의 방향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P오비탈의 종류는 PX축의 방향, 그 다음에 PY축의 방향, 그 다음에 PG축의 방향. 그래서 세 종류가 있겠죠? 세 종류. 아시겠죠? 세 종류. 근데 얘네들의 에너지의 세기는, 요 녀석들의 에너지의 세기는 같아요. 아시겠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모양은, 이쪽을 X, Y, G라고 우리가 그냥 암묵적인 약속을 한 거지, 이걸 이렇게 반대로 들어버리면, 얘가 Y축이 될 수도 있고, 얘가 X축이 될 수도 있고, 얘가 G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X, Y, G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X와 Y와 G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얘네들의 에너지의 세기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에너지의 세기는 같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너지의 세기는 같게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주기율표 다시 그려보면, 자, 주양자수 n이 1이었을 경우에는 전자 2개가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S오비탈 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K껍질에는, 즉, K껍질에는, 즉, 주양자수가 1인 경우에는, 자, S오비탈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S오비탈만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K껍질, 즉, 주양자수 1인 경우에는, P오비탈이 존재하지 않아요. P오비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P오비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L껍질, 아시겠죠? L껍질부터, 오케이? L껍질부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PX라는 얘기는 X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PX라는 녀석은 X축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PY라는 얘기는 Y축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PG는 G축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오케이. 뭐, 여러분들이 뭐 참조하실 수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G 같은 경우는 G축이 더 발견 확률이 더 크다라는 얘기겠죠? 뭐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뭐 전자 껍질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가 나오는데요. 자, 오비탈의 종류와 수는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에는 n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n 종류. 자,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에 n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볼까요? 만약에 주양자 수 n이 1이었을 때는 1s만 존재하네요. 자, 주양자 수 n이 2였을 경우에는요, 1s도 존재하지만 2p도 존재합니다. 자, 주양자 수가 3인 경우는 1s,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래? 죄송해요.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졸린가봐. 지금 누구 들어오셨습니까? BJ 딸기찜 또 오셨네. 자, 1s에, 그 다음에 왜 이래? 정신없어. 자, ES 오비탈하고요, EP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얘는요, 3S 있고요, 3P 있고, 3D까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오비탈,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양자 수가 1이었을 때는 1S 1개, 종류가. 얘는 S, P 2개, 그 다음에 얘는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다. 즉, N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S 오비탈은 1개, P 오비탈은 3개, D 오비탈은 5개, F 오비탈은 7개가 존재해요. 즉, 무슨 얘기냐? 자, S 오비탈은 무조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 오비탈은 구형만 존재하잖아요. 구형 하나. 자, P 오비탈은요, PX, PY, 그 다음에 PG. 그렇죠? 3개죠? 그럼 얘는 3개. 3종류. 이 뜻이에요. D 오비탈은요, 5종류. F 오비탈, S, P, D, F 이렇게 가는 겁니다. F 오비탈은 7종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될 건, 여기까지만 아시고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아시고 가시면 돼. 아시겠죠? D 오비탈은 그냥 5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해석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광범위하게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보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11시 9분이기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는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정리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9급 공무원 생방송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화학 찍어서 올렸으니까 내일 모레도 또 이렇게 또 계속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S오비탈은 구형이고 방향성이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주양자 수의, 즉 모든 주기의 S오비탈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1S도 있고 2S도 있고 3S도 있고 4S도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P오비탈은, 자, 다시 말씀드려요. P오비탈은 R형이다. 따라서 R형이기 때문에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고 거리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리만. 그러면 다시 말하면 S오비탈은
4s가 에너지의 세기가 가장 크고 크기도 가장 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p 오비탈은 px 방향, py 방향, pg 방향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px에 들어있는 px 오비탈이라는 녀석은 x축을 기준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py는 y축을 기준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 pg는 g축의 방향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px, py, pg 세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향성을 갖고 있다. 단 px나 py나 pg나 얘네들이 각각 갖고 있는 에너지의 세기는 같다. 아시겠죠? 오케이. 같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px, py, pg의 에너지의 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헷갈렸습니다. px, py, pg의 에너지의 세기가 같다는 건 수소일 경우만 그래요. 즉, 전자 한 개만 갖고 있을 때. 아시겠죠? 오케이. 수소일 경우, 수소는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px, py, pg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px, py, pg도 같고요. 그 다음에 3s도 같아요. 아시겠죠? 3s도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p 경우는, 맞는데? p 경우는, px, py, pg는 다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게 아니라, px, py, pg, 다전자 원자든, 수소 같은, 즉, 전자 한 개로 되어 있는 녀석이든, s-오비탈, 그러니까 ES나 EP는 같은 주기에 속하지만, 오케이? ES나 EP는 같은 주기에 속하지만, 수소인 경우에, 전자가 한 개인 경우에는 ES나 EP나 에너지의 세기는 같아요. 아시겠죠? 전자가 한 개일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ES하고 EP의 에너지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싸움의 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싸움의 원리, 에너지의 세기, 에너지의 중위, 즉 세기가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채워 들어간다라는 게 싸움의 원리인데, 아시겠죠? 그건 제가 다음 강의에 찍어드릴게요. 아시겠죠? ES하고 EP의 에너지 중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차이가 나. 그러나 수소든 다전자 원자든 PX나 PY나 PG의 에너지 세기, 그 안에서의 에너지의 세기는 같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오락가락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P 오비탈은 방향성을 갖고 있고, PX, PY, PG의 걔네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EPX, EPY, EPG의 얘네들 사이에서의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EP와 3P 사이에서는 3P가 에너지가 더 커요. 아시겠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네요. 자, 화학원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14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하고, 공무원 강의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BJ 사이메스였어요. 저희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